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원래 저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의 원래 직업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르 샤틀리에 원리는 매우 수리적으로 표현되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냥 풀어서 정성적으로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항상 이 세상은 뭔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하느냐, 그 외부적 요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화학 반응도 하나의 변화죠. 그렇죠? 화학 반응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 르샤틀리에 원리의 근본은 역시나 아까 슬쩍 언급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입니다. 자, 자연과학의 법칙은 만족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세상 만물에 다 적용됩니까? 자연과학의 법칙은 세상 만물에 다 적용이 되죠. 그죠? 거시적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거시적 조건에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르 샤틀리의 원리도 그것의 응용으로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막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책상 위에 뭐 책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 네이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저 누구냐 장성택이 네가 이 애의 아빠야 이러면서 성택이를 쿡 찔렀다고, 저 뭐냐면 네이티리를 쿡 찌른 거야. 그래서 네이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성택이가 이 네이티리의 옆구리를 쿡 찌른 거야. 쿡.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네이티리 공부를 하다가 누가 옆으로 쿡 찌르니까 누가 찔렀잖아. 그럼 순간 쿡 자극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그 순간 에이 이 장성택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지. 에이 더 찔러라. 이래요? 이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이 자극을 우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강화하려고 해요? 약화시키려고 해요? 약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 인간 사회가 자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은 자연이야 아니야? 내 몸은 자연이지. 그러면 내 몸에서도 연력학 제2법칙과 르 샤틀리의 원리가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모든 우주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 샤틀리의 원리가 르 샤틀리의 원리의 또 하나의 예시로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한번 뭔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르 샤틀리의 원리 관련해서 어떤 현상을 한번 그 뭐냐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죠? 항상성이요. 항상성. 아, 예. 항상성도 르 샤틀리의 원리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이게 생물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생명체는 내부의 평형이 항상 유지되죠. 그게 동적 평형이건 정적 평형이건 평형이 유지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과도하게 외부의 물질이나 자극이 들어오면 내부의 상태가 약간 변하죠. 뭘 원해? 뭐 때문에?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생물의 항상성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르 샤틀리의 원리한 현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리 시간에 아마 이런 걸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외부의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뭔가가 변화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바로 전자기 유도요. 전자기 유도.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없던 자기장이 쑥 들어오면 그 자기장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밀어내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유도 전류나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 뭐냐면은 전자기 유도도 요 르 샤틀리의 원리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이 르 샤틀리의 원리를
이제 문제별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보이시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하다 혹은 온도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은 구분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렇지. 바로 왜 온도가 일정하냐, 온도가 변하냐로 경우를 나누냐면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평형상수. 이놈이 누구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요? 온도에 대한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냐, 온도가 변하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자. 그럴 때 도입하는 또 특별한 함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영어 표현으로는 reaction quotient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반응 지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응 지수는 보통 기호 뭐로 표현하냐면 Q, Q. K는 뭐죠? K는 평형상수, 그죠? Q는 반응 지수,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떤 임의의 반응에서 AB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CD인 경우에 대해 우리 평형상수 이런 꼴로 표현했죠. 그런데 반응 지수라고 하는 애도 이런 꼴로 표현합니다. 딱 보면 뭔가 표현이 달라 보여요? 뭐 굉장히 똑같이 보여요. 굉장히 똑같이 보이죠. 하지만 같은 내용이겠어요? 다른 내용이겠어요? 다르니까 말을 다른 말로 쓰겠지. 그럼 어떤 차이죠? 바로 평형 상태에 나와 있는 물질들의 농도는 바로 거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최종 평형, 최종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농도들인 거예요. EQ 뭐 줄임말이죠? EQ, 이퀄리브리엄, 알겠죠? 그런데 반응 지수에 나와 있는 물질들의 농도 표현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0, 0, 0, 0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평형이 아니라 그 자극이 주어진 초기 자극의 순간의 농도들의 비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반응 지수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와 반응 지수라는 개념 두 개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평형상수하고 이 반응 지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합니다. 대소 비교. 어느 쪽이 클지 작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온 조건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평형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과 현재 초기 농도로 표현되는 반응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소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주어진 반응이 어떤 경우는 정반응으로, 어떤 경우는 역반응으로 진행될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반응 지수가 더 작은 경우. 반응 지수가 더 작은 경우. 자, 어떤 분수로 표현된 물리량이 작다라는 뜻은 분모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크고 분자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응 지수가 뭔가 보다도 작다는 얘기는 그 기준에 비해서 생성물 쪽이 더 작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쪽이 적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준보다 적으니까 얘를 다시 맹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 르샤틀리의 원리 적용의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할 때 반응 지수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발열르 영어로 뭐 말고요? 자, 방금 저기 우리 임신남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메이크 히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아이젠버그 발열 뭐라고요? 바로 엑소더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엑소의 뜻이 뭐예요? 밖으로. 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 그래서 열이 밖으로. 알겠죠? 성태이 알겠니? 그래요. 성태이 그 사람이 다소곳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소곳해요. 참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의 경우는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열이 뿜뿜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열을 언제 방출하기 좋아요? 주변이 더울 때 열 방출이 좋아요? 주변이 추울 때 열 방출이 좋아요? 주변이 저온 조건일 때 외부로 열 방출이 더더욱 잘 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그 반응의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의 경우는 저온 조건에서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가 증가한다. 더더욱 정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발열 아니면 뭐예요? 흡열을 해주세요. 흡열은 영어로 엔도라고 합니다. 엔도라고 합니다. 엔도. 자, 엔도의 뜻은 안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진행될 때 이 경우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온 조건에서 열받기 좋습니까? 저온 조건에서 열받기 좋습니까? 주변이 뜨거운 것에서 열을 흡수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은 이렇게 고온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르샤틸리의 원리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예시 문제 하나가 있는데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수능 기출로 나온 거라 한번 뭐 슬쩍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반응물은 A고 생성물은 B입니다. 이때 엔탈피 변화가 양수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발열, 흡열, 뭐미? 흡열. 그래서 반응 진행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반응인가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우짜둔둥 평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온도는 25도씨이고 자, PEX 뭐 줄임말이죠? PEX. 자, 요거는 뭐 줄임말이냐면 external pressure, 요걸 줄임말입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외부 압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부 압력의 EX를 따서 아래 첨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외부에서 피스톤에 가해진 압력이 1기압이고 이때 반응물 A와 생성물 B가 섞여서 1리터로 있는 것이 처음의 평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초기 평형 상태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갑자기 이 외부 압력을 1기압에서 어떻게 바꿨어요? 1기압에서 갑자기 2기압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 내부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경우 자, 새로운 초기 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외부 압력이 갑자기 2기압이 되었습니다. 온도 변화는 없이요. 그러면 이때 이 A하고 B가 섞인 채로 갑자기 부피는 2리터로 압축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2리터가 뭐야? 0.5,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이게 2리터. 2리터. 그러면 1리터. 진작 얘기 주지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진짜 회장님 지금 나 골탕 먹으라고 얘기 안 한 거죠? 아 진짜 사람 은근히 고약해? 진짜 그래 하여튼 아 그래? 그래?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등온 조건에서는 누구하고 누구가 반비례합니까? 등온 조건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반비례합니까? 기체의 경우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반비례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압력을 2배로 늘리면 부피는 2배로 퐁 줄어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기 상태는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 아니에요? 갑자기 도달한 이 상태는 평형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 앞선 상태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바로 이 녀석은 초기 평형 상태에 비해 갑자기 성분들의 부분합이 어떻게 됐냐? 2배씩 증가한 상황일 거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명확하게 지금 현재 A, B의 부분합이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부분합이 있었고 처음에 부분합이 있었을 건데 갑자기 부피가 2배 줄어버리니까 얘네들의 부분합도 갑자기 2배씩 늘어났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시스템에서 가해지고 있는 외부의 자극이라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갑자기 2배씩 증가해 버렸으니까 이 갑자기 증가한 2배의 압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그 갑자기 증가한 부분합을 감소시키려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시스템 전체의 입자 개수를 줄여야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의 개수하고도 직접 비례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체 입자 개수를 줄이려면 따라서 이 경우는 바로 역반응이 진행되어야 되겠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왜 역반응이냐? 얘는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면 입자 개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정반응이 되면 입자 개수가 증가하잖아요. 하나가 2개가 되니까. 그런데 역반응이 되면 2개가 하나가 되니까 전체 입자 개수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입자 개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물질들의 부분합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요 내부 입자들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4라고 하고 따라서 부피가 1리터에서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좌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기억.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냐면 온도를 증가시킨다 입니다. 온도를 증가시킨다. 지금 이 반응은 발열, 흡열, 멍미
지금 흡열이잖아요. 자, 흡열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평형상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형상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흡열이니까. 그러면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역반응이 우세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정반응이 우세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니 누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B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뭐만 알겠죠? 정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면 저 반응물인 A의 양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바로 정반응 진행이 되면 반응물 A는 그 개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디귿. 피스톤을 고정하고 힐륨을 첨가하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 자, 디귿. 세 번째는 저 피스톤을 이 초기 평형 상태에서 정해놓고 힐륨 이 녀석을 첨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보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힐륨이라고 하는 기체의 속성이 뭐죠? 이런 걸 이제 비활성 기체, 영어로 노블 가스라고 하죠. 그러면 비활성 기체는 다른 녀석들이랑 반응해요? 거의 반응 안 해요? 반응은 안 하기 때문에 저 AB 시스템에다가 힐륨을 넣는다는 얘기는 화학적 변화 말고 물리적 자극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에 뭐 이렇게 짠 이렇게 고정장치를 걸어놓고 이 녀석을 웽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에 있는 성분들의 부부담은 변합니까? 변할 리가 없습니까? 변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부분합은 뭐로 표현되는데? 현재 존재하는 부피에 대한 몰수비로 부분합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힐륨, 노블가스 같은 힐륨을 넣어도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으면 힐륨이 들어와도 이 AB가 경험하는 그릇의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분들의 부분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힐륨만 들어왔을 뿐이지 초기 평형 상태에 있었던 AB의 조석은 전혀 변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 디귿에 뭐 변한다 안 변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변한다고 했으니까 디귿 선택지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을 2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풀어본 게 1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1 요걸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는데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르샤틀리의 원리 관련해서 한 장 넘기시면 20페이지에 연습 문제 13이라 있을 건데 찾았습니까? 20페이지에 연습 문제 13이라고 있을 건데 찾았죠? 요거 해볼까요? 요거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쭉 20페이지 13 요거 좋아.